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딱 한 명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생각하실 텐데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린 걸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유산을 남긴 왕이죠. 바로 세종대왕.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조선이란 나라의 땅을 단단하게 다졌다면 그 위에 아주 멋지고 튼튼한 집을 지은 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 오늘 지갑 한 번이라도 열어보셨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종이 처음부터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사실 왕자리랑은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던 조용한 셋째라들, 충녕대군이었거든요. 당시 세자였던 첫째 형, 양녕대군은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고요. 둘째 형, 효령대군은 불교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형 모두 왕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때 아버지 태종의 눈에 딱 들어온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하루 종일 책에 코 박고 사는 셋째, 충녕이었던 겁니다. 그 성실함과 지혜를 알아본 거죠. 충녕이 책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책벌레였어요. 너무 읽어서 눈병까지 날 정도였다니까요. 아들 건강이 너무 걱정되니까 아버지 태종이 보다 못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장 방에 있는 책 다 치워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충녕의 이 열정을 누가 막겠어요. 몰래 병풍 뒤에 책 한 권을 싹 숨겨놓고 읽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본 태종도 내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하고 혀를 내둘렀다고 해요. 학문에 대한 그 열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지독한 책벌레가 훗날 조선 최고의 왕, 세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된 책벌레. 지식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나라는 절대 혼자서는 못 만드는구나 하는 것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조선 최고의 브레인들을 싹 다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집현전입니다. 말 그대로 현명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란 뜻이죠. 여긴 그냥 연구소가 아니었어요. 신분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뽑힌 학자들이 모여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마음껏 연구하고 토론하는 뭐랄까 조선시대의 어벤져스이자 싱크탱크였던 거죠. 세종이 이 학자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보여주는 진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어느 날 밤에 보니까 학자 신숙주가 책을 읽다 말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걸 본 세종이 조용히 다가가서 자기 옷, 그러니까 왕의 옷인 용포를 벗어서 덮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신하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현전 학자들,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만 읽은 게 아니에요. 천문학을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을 만들고 농사가 더 잘 되는 법을 개발하고 국방 전략까지 짜고 진짜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들이었던 겁니다. 세종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토론입니다. 왕으로 있는 동안 신하들이랑 공식적으로 토론한 횟수만 무려 1800번이 넘어요. 이거 거의 매일 토론한 거나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자신을 반대하는 가장 껄끄러운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최적의 답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고 끝없이 토론을 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세종은 드디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발명이 아니었어요. 백성 모두를 위한, 그리고 한국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는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왜냐, 너무 어려운 한자를 아는 소수의 양반들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방법조차 없었던 거죠. 이걸 본 세종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래, 누구나 쉽게 배워서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훈민정음인데 이건 진짜 혁신 그 자체였어요.
자음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술이나 혀 모양을 그대로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깊은 철학을 담았죠. 괜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고 극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발명품이 순탄하게만 퍼졌을까요? 천만에요. 당연히 기득권층, 그러니까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글자는 우리 양반들만의 것인데 감히 천한 것들이 글을 배우면 세상 질서가 무너진다. 이거였죠. 사실상 지식을 독점해서 누리던 자기들 권력을 뺏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모든 반대를 뚫고 마침내 1446년에 백성을 위한 글자를 세상에 딱 내놓습니다. 물론 양반들은 이걸 언문, 그러니까 상스러운 글이라고 무시하고 폄하했죠. 하지만 그들의 무시 속에서도 우리 글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엔 모두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글을 선물했잖아요.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종류의 진실을 지키는 데도 모든 힘을 쏟습니다. 바로 역사의 진실이죠. 왕에게 아무리 불편한 사실이라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조선의 위대한 전통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무려 472년 동안의 역사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분량만 해도 2천만 자가 넘는다니 이건 뭐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죠. 아니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쓴 기록이 정말 믿을만할까요? 그 진실성을 어떻게 보장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조선 최고의 권력자인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어찌 보면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왕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어딜 가든 졸졸 따라다니면서 왕이 하는 농담 한마디부터 나라의 중요한 결정까지 좋은 일이든 창피한 일이든 싹 다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거죠. 사관의 붓끝에서 왕의 모든 행동이 역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사관이 얼마나 독립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일화가 있어요.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관한테 야, 이건 쓰지 마라 하고 명령했죠. 자, 그럼 사관이 어떻게 썼을까요? 왕이 말에서 떨어지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명령한 것까지 그대로 적어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로 역사의 객관성은 정말 신성한 영역이었던 거예요.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왕 본인조차도 사관이 쓴 기록을 절대 볼 수 없었어요. 왜냐? 역사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자를 칭찬하는 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차가운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세종이 남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집니다. 인재를 키운 지편전,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 진실을 담은 실록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백성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게 백성을 생각하는 위대한 리더십에서 나온 겁니다. 세종은 그냥 한 시대를 잘 다스린 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이 남긴 유산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한글 속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 문화 속에, 그리고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정신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